저희 매니저님이 운영하시는 단간의 양념게장. 대회에서 수상할 정도로 제가 먹어봐도 맛과 퀄리티가 좋으니까 많이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현대건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현대건설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가 아파트 단지라고 부자들 모여 산다는 압구정 현대 이런 곳을 지은 데가 현대건설이고, 지금도 힐스테이트다 해서 명품 아파트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시공 능력 평가만 보더라도요, 지금 전국 2위예요. 이 정도로 탄탄한 현대건설인데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닥치고 있는지, 이게 비단 현대건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중견 건설사들이 무너지는 것들이 상위 건설사들까지 번지고 있다는 뜻으로 봐도 되겠죠. 여기에 강남 아파트가 계속 올라간다, 심지어는 최근에 우즈벡인이 70 몇 억에 집 샀다, 이런 식으로 계속 띄우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은 현재 가격에 메리트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금융위기로 번져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현대건설의 상황부터 보시면요, 작년 4분기 손실만 1조 7천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어느 정도 수익을 냈더라도 총 1조 2천억의 손실이 날 정도로 작년에 엄청나게 영업손실이 커졌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로 인해 현대 엔지니어링이 10년 만에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맞았다. 즉,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삼성전자랑 똑같은 거예요.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하락이 된 것이다. 한 군데가 아니라 한기평이랑 나심평에서 동시에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검토 대상으로 조정을 했고, 그 이유는 앞에서 말한 손실 영향도 있죠. 물론 제가 그때 설명했을 때도 경영진이 바뀌면서 새로운 경영진이 되었을 때 수익이 좋아졌다, 이런 지표들을 내기 위해서 기존 경영진이 손실을 떠안고 가는 빅베스 성격이 짙었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 신용등급 평가 안 떨어뜨리겠다 라고 했는데, 문제는 최근에 공사 중 교각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자, 사고만 가지고 신용등급 전망이 갑자기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사고가 나는 건설사들은 굉장히 많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건설업계가 좋지 않고, 여기서 작년에 빅베스이긴 하지만 손실을 엄청나게 냈고, 여기에 사고까지 터지니까 부정적으로 하향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건설사들 신용등급 떨어지고, 건설사들 뿐만이 아니라 기업들, 심지어 대기업들도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있죠. 경제가 그만큼 안 좋다는 소리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추락사고까지 발생을 했다. 그래서 공사가 전면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최근에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나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치는 사고가 또 발생을 했고, 이로 인해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 현황 점검과 안전 대책을 재수립하기로 했다. 자, 보면요, 건설 현장에서요 우중 타설을 하기도 하고 공기를 최대한 줄이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지금 건설사들의 위기는, 그 다음에 지금 분양가 상승해야 된다, 건설사들이 손실이 많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원가 상승, 인건비 상승 핑계를 많이 대고 있지만 원가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분보다 분양가 상승은 더 많이 됐어요. 그보다 더 핵심적인 것은 뭐예요? 자기 자본 3% 내고 선분양에서 받은 금액들, 그 다음에 PF나 브릿지론으로 받은 금액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2021년 이전보다 금리가 많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22년에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부동산 PF에 대한 불안감이 올라갔어요. 자, 사람도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돈 빌릴 때 1금융에서 안 되니까 2금융 가고, 이런 식으로 더 높은 이자를 받죠. 가상금리가 붙듯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니까 다량의 회사들이 동시에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회사채 가격은 떨어지고 회사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PF 사업이나 이런 데도 금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집값 올라간다고 토지 가격이 올라가요? LH도 토지 비싸게 팔아먹죠. 근데 자기 자본 조금밖에 안 들어가니까, 대출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자가 많이 나갈 수밖에 없고, 거기서 분양이 잘 안 되고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손실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를 빨리 단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달, 두 달만 더 미뤄지더라도 내야 하는 금융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데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 점검을 한다. 이거 자체가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힐스테이트더라도 무작정 잘 되냐. 최근에 서울에서까지 계약 보기가 나왔습니다. 세종, 무순위 청약 열기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무순위 청약이 나왔다는 소리가요? 결국에는 청약 실패했다는 소리예요. 예전에 뭐 오동평 해가지고 뭐 수도권도 다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오산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나가지고 계약금 5%만 받고 진행하고 있어요? 아니 계약금 조금 내더라도 나중에 뭐 중도금이나 잔금으로 다 낼 텐데 이런 내용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지만 금융비용이 크다고 그랬죠? 계약금 5% 받느냐 10% 받느냐 20% 받느냐에 따라서 건설사가 내야 되는 금융비용도 차이가 난다. 분양이 안 되니까 지금 당장 돈 없는 사람도 일단은 분양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분양 줄이고 계약률 끌어올리겠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좋지가 않은데 현대건설의 매출 비중은 건축 주택 비중이 점점 더 커져오고 있었다. 자, 오히려 토목 크게 성장한 건 아니죠. 기타 거기서 거기죠. 플랜트는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실제 빠르게 매출을 올려주던 것은 건축주택 사업이었다. 즉, 그 건축주택 사업이 휘청거리고 있다는 소리는요. 굴지의 대기업 건설사 중 하나인 현대건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작년 손실, 물론 빅베스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고, 여기에 건설업계의 전망까지 겹치면서 현대건설의 자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하향이 된 것이다. 이는 심화되는 건설사 문제들이 튀어나오는 것부터 비롯이 되죠. 뭐 태형건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느 정도 눌러놨다 싶더니 신동아건설부터 다시 뻥뻥 터지기 시작했고 이런 식으로 법정관리 신청한 200위 내의 건설사들을 보면은 대우조선 해양건설, HNINC, 대창기업, 신일, 대우산업개발, 선원건설, 새천년 종합건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3년 만에 2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상위 10대 건설사 여기서만 해도 1년간 임직원이 1,400명 정도가 빠졌는데 건설업 총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올해 1월 기준으로 1년 만에 16만 9천 명이 빠졌어요. 이번에 생산 소비 투자 이런 곳이 트리플 감소가 됐다고 그랬는데 건설 기성 이런 투자 항목에서 많이 빠진 것이 드러나고 최근에 홈플러스 문제도 있죠. 홈플러스도 솔직히 뭐 믿고 들어간 거예요? 홈플러스가 한 6조 가량의 부동산 자산이 있다. 이거 믿고 베팅했던 MBK도 실패한 거고 또 홈플러스 부지를 산 건설사들 예를 들어 MDM 그룹 같은 경우도 펀드를 통해 홈플러스 매장 10곳을 보유 중인데 여기서 수익 얻으려고 그랬는데 기업회생 절차 도입되면서 수익성이 문제가 되게 생겼죠. 여기뿐이냐. 롯데건설 가뜩이나 롯데건설 문제 큰데 홈플러스 4개 매장을 보유한 시행사와 부지 개발을 논의 중이었는데 임대료가 밀리거나 낮아져서 대출이자를 부담하기 어려워진다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 또 DL그룹 여기도 개발 대신에 매각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지금 살 사람을 찾기 어려워졌다. 결국 수익형 부동산은 수익률이라 그랬어요. 진짜 정부 앞장서서 땅값 안 떨어지게 막아가지고 수익률이 작살나니까 뭐 상가 빌딩 가격이 얼마나 올랐네. 가격이 오르면 뭐이고 그걸 사는 사람들이 수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건설사 재무지표 발표하는 때마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매년 4월 이기설이 나와요? 단기채로 1년마다 연장해가지고 겨우겨우 버티는데 건설사 사정은 계속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4월 이기설이 왜 나오느냐? 재무제표가 공개가 되니까. 악화된 재무제표가 공개되게 된다면 당연히 뭐 채권이든 혹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든 이런 것들이 다 연쇄적으로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부채 비율만 보더라도 200% 넘는 회사 200%뿐만이 아니라 저번에 한 400% 넘는 회사들까지도 제가 보여드렸었죠. 거기서 지금 벌써부터 법정관리들 터져 나오고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건설사 상황 안 좋고 재무제표 안 좋으니까 국토부에서 무슨 짓까지 해줘요? 감형을 해줍니다. 제가 국토부 장관은 완전한 건설 마피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영업정지 건설사. 영업정지 받았다는 거는 죄를 지었다는 소리예요. 벌을 절반으로 단축해주겠다. 건설사들 영업정지 받는 거 보면은 진짜로 안전 문제가 크고 사람 목숨 걸린 일들이 걸려있는데 그런 죄를 짓더라도 벌을 반으로 줄여주겠다는 소리예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선분양 제한기간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축소한다는 소리는요. 6개월간 나갈 금융비용을 줄여주겠다는 소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사의 문제는요. 자재비 상승, 그 다음에 인건비 상승이 아니다. 금융비용이 문제니까
선분양 제한기간 줄여가지고 빨리 분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벌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수분양자들 안전을 담보로 건설사들 살리겠다. 이런 정책까지 나왔다는 소리다. 그래도 뭐 지금 요즘에 뭐 오세훈 시장이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어주면서 가격이 폭등을 한다.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 얘기했어요. 가격 자꾸 치솟으면은 다시 규제 걸겠다. 이런 거 보도 잘 안 되죠. 우즈벡인이 74억에 집 샀다 이런 거는 아주 도배를 하더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지금 미쳤으니까 계속 눈 까지짓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강원랜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저기에 들어가가지고 도박에 미친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거기 완전 미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아요. 카지노라는 드라마 보시면은 거기에 호구형이라고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부동산에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살이 오래 한 유명한 분이죠.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집 살 생각 없다. 오히려 우리나라 살 생각 없고 한국 사는데 외국 집을 샀다. 한국 안에서 막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부동산들은 많다고 하지만 그건 한국 내 사람들이 보는 것일 뿐이고 세계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한국의 부동산은 메리트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도 부자들이 사줄 거야. 심지어는요 지금 현대건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현대재벌가 3세도 우리나라 부자들 산다는 그 성북동 땅이랑 건물 경매로 내놨어요. 대기업이 이럴 정도로 심각한데 무슨 부동산이 계속 올라가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리스크들이 23년, 24년에 다 커졌어요. 22년까지 그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던 지표들이 23년, 24년에 치솟았다. 금리 인상 때문이에요. 24년에 금리 미친 듯이 올렸어요? 오히려 24년에 금리 낮춰줬죠. 근데 왜 리스크는 훨씬 더 커져요? 제가 건설사 문제 생기면 제일 경고 드리는 것들이 있죠. 이금융권 리스크 봐봐요. 특히 저축은행. 건설업 대출 연체율 2.13%에서 18.21%로 9배 가까이 증가했고 상호금융도 3.34%에서 10.93%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니까 제가 주구장창 이금융권이 위험하다. 이금융권에 돈 넣으시는 분들은 해당 은행의 재무제표들을 확인하고 돈을 넣으셔라. 이 말씀을 괜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저축은행 사태 또 터질 수 있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사태 또 터질 수 있다. 저 중에서 건설업 연체율 제일 심한 저축은행 봐봐요. 지금 2년 연속 적자 중이에요. 그 적자 났어요? PF 문제 생겼죠? 문제된 PF 사업장 팔려요? 안 팔리는 곳들이 태반이죠. 그 안 팔리는 곳 중에서 또 태반으로 가지고 있는 게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손실 나고 또 금융권에서도 뭐 상맥하면서 손실 나지만 금융권 손실을 덜어주는 공공기관들이 있죠. 제가 허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또 손실 덜어주는 곳 중에 하나가 어디다? 캠코가 부실채권을 사줘가지고 공매에 내놓는 그런 곳인데 올해 가계대출 부실채권 1조 2천억에 회수를 나선다. 왜? 가계대출 부실채권이 늘어나 금융회사의 부실대출 채권도 해마다 증가해 오면서 가뜩이나 경제 불황이고 소득 고용이 줄어가지고 상환 능력이 악화되고 있는 취약계층이나 서민들의 부실채권 회수에 들어갔다. 이게 작년보다 올해 규모가 훨씬 커진다는 소리예요. 작년에만 보더라도 이미 경매만 13만 건 나왔죠. 막을 수 있어요? 회수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금융권도 위험하고 가계도 위험해요. 그렇지만 부동산은 올라간다? 도박장에 가도요 엄청 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따니까 나도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박장에서도요 주변에 호구가 보이지 않는다. 당신이 호구인 거예요. 자, 결론. 건설사 위기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건설사 위기는 높은 가격 때문에 수요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수요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금융 비용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안 팔리면요 그냥 냅두면 돼요.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이 없어요. 안 팔리면 가게에서 그냥 계속 보관하면 되죠. 근데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팔리는 동안 나가는 고정지출이 있기 때문이죠. 안 팔리면 안 팔릴수록 건설사는 그게 심하다. 이 건설사 위기가 타고 올라와서 업계 2위인 현대건설의 자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신용등급 전망 강등까지 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동산이 살아난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한국인들한테나 그런 거지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진짜 강원랜드에 들어가서 도박하는 사람들처럼 쟤네 왜 저래 싶은 거다. 이미 호구들이 들어오기 힘들어지는 순간 타짜들은 이미 돈 벌고 도망갔다. 빚진 사람들끼리 싸우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빚만 커지는 거다. 그게 현재 가계부채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다. 베팅만 커지고 있지 판이 종료돼서 돈을 쓸어가는 사람들은 매우 극소수다. 그것은 거래량만 보더라도 답이 나온다. 이런 문제들이
금융권까지 번져가고 있고, 그 금융권 부담을 감당해 주던 기관 중에 하나인 햄코도 이제 버티지 못하고 회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공기관들도 예전처럼 보증해주고 막 사주고 이게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공공기관들이 버텨주는 동안에 금융권 위기가 줄었냐? 아니요.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정리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차라리 2년 전에 정리했으면은 정리가 다 될 것이 지금 정리하니까 경제까지 망쳐놓고 정리해야 될 것들이 커졌다. 그래서 이번에 기업의 97%가 올해 경제 위기가 온다고 그랬고 그 중에 23%는 IMF 때보다 크다고 그랬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기본적으로 넘어선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예요? 이 금융권 이자 많이 준다고 무조건 돈 집어넣지 말고 위험한지 아닌지 판단해가지고 내 돈 안전한 대로 빨리 옮겨놔라. 내 예금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건설사들 문제 터지면. 근데 그 건설사들 문제가 업계 2위인 현대건설까지 올라오고 있다는 소리는 이번에 터지기 시작했을 땐 진짜 크게 터진다는 소리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